예. 2024년 12월 24일, 음력으로는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아침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잠이 좀 일찍 깨서 나라 걱정에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 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윤석열의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좀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내각의 수반인 한덕수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입장인데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저 사무실에 내려가서 제가 공부하고 하는 이 책을 가져와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또 한번 학문 산책으로 이렇게 또 적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분포를 보면 약 한 70% 정도는 돈 버는데 치중을 하고요. 한 20% 정도는 자식 출세시키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았고요. 나머지 10% 중에서 한 8명은 자기가 각자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연구하고 했죠. 나머지 2% 중에서 이렇게 학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문을 한 사람들 중에서 또 1%는 대학 강단에 서서 교수요, 박사요 하면서 그들만의 또 카르텔을 이루어서 강단 사학이라는, 강단 교수라는 이름으로 뭐 나름대로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또 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1%가 이 제야 학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광수한 박사님, 그 다음에 박문호 박사님, 최동수 박사님, 김종윤 선생님, 그 다음에 한보일 선생님, 최도환 선생님,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 박민호 선생님, 그리고 저를 포함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 이덕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역사학자로서 그 다음에 대역사학자로서
전우용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제야사학자로서 제야학자로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엘리트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샤먼 제국의 부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 하면 4가지가 있는데요. 분야가 샤먼 제국 분야가 있고, 샤먼의 문명, 샤먼 문명, 세 번째 샤먼의 제도, 네 번째 샤먼 사상,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샤먼 제국의 부활 속에는 바로 우리가 삼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지 제도. 우리가 뭐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삼지라는 것은 둘려져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려져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 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삼지라는 것은 바로 뽀자기에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뽀자기에 사여져 있느냐?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사여져 있다는 말이 되겠기도 하겠고요. 환인, 환웅, 당군이 뽀자기 안에 사여져 있다고 말을 해도 되고요. 하나라, 은나라, 두 나라가 뽀자기에 사여져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고조선은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로 사여져 있고요. 또 마한, 진안, 변안으로 또 뽀자기에 사여져 있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뽀자기에 사여져 있죠. 이후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중공, 우리가 조선, 일본, 이렇게 또 삼지제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학문이 떨어졌다는 말이 되고, 학문이 떨어졌다는 말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국조선인 조선이 망했다는 뜻은 학문이 떨어졌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학문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독서지 어성현, 궁극해탈이라는 그 유명한 저 나름대로 학문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주 금과 옥조처럼 제가 받들고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문을 하는 목적은 독서지 어성현, 궁극해탈,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 한국 민주주의 세계 수출, 여기 제가 학문을 하는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이걸 정리해 보면, 궁극적으로 독서를 꾸준히 함으로써 성현에 이르고, 그 성현에 이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하고서 자유, 평화를, 자유를 찾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수부강령 요도 고정명이라는 뜻은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부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강령이라는 것은 건강하면서 안녕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스럽기는 한데 건강하지 않는다든지, 건강은 한데 안녕스럽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건강하고 안녕스러워야 됐다.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즉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은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고정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고종명 생식 생계 생존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의 자식이 태어나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신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신제국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보고 사주보고 팔자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신이라는 것은 유계를 바탕으로 하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와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궁부활이고요. 이것이 첨단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문학, 그 다음에 연금술, 화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 음악, 예술, 그 다음에 산양, 이렇게 유계가 되는, 산양은 군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제국, 용궁부활, 첨단이라는 말은 바로 유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 세계 수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샤먼제국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 전통성 아래 우리가 민주공화정으로서 육법전서라고 말하죠. 육법전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법치국가를 이루어 나가서 세계에 수출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에서 삼지 제도라는 바로 이러한 제도가 우리가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 즉 예를 들면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우리가 은나라가 제사장 계급에 들어가 있고요. 생산자 계급이 바로 하나라가 되겠고요. 군사 계급이 바로 주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사장 계급이 환인이 되겠고요. 군사 계급이 환웅이 되겠고요. 생산자 계급이 당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군이라고 하면 당군은 바로 농사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왕. 자, 그래서 당군. 자, 당군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로 이루어져 있고요.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는 바로 이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지중해뿐만 아니라 서해대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북미 캐나다 밑에 5대5 조선해까지 모두 다 이 삼지 제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조선이 동국 조선이 막바지에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영락제의 정화의 대황해 이래 이 동국 조선이 북미 대륙의 북미 5대5 조선에 바로 우리가 조선을 자리 잡아서 이 시기를 우리가 동국 조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미 대륙에 있었던 그 시기를 바로 동국 조선이라고 말하고 그 밑에 바로 쿠바의 열도 조선이 있고요. 그 옆에 지금 현재 중국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명조선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지중해 문명, 서해 대평원 문명, 5대5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바로 샤먼 제국에서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추나, 추동 문명, 그 다음에 이 중원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492년 우리가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의 발견 이전에 이미 여기에는 바로 영락제 이후에 바로 동국 조선이 글로 이동해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고, 황제 국가 제사장 계급의 국가인 동국 조선이기에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 우리가 순종 때까지 기록이 됐던 이유가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의 무대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북미에 있는 5대5 조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이 제도는 그러면 어디서 있었느냐? 그러면 고구려 백자는 과거에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알다시피 전 세계 온누리가 바로 삼지 제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는 바로 삼지 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 즉 저가 태어난 경상남도 창녕만 하더라도 우리가 창녕가야 내지 비화가야라고 하는데요. 이 창녕가야만 하더라도 바로 제사장 계급,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하만, 바로 고령, 바로 옆에 어령, 바로 옆에 김해, 하만 모두 다,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영암까지 다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삼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내지 아까 하은주, 환인, 환웅, 당군 이 모든 삼지 제도가 마한 진한 변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소위 말하는 마한 진한 변한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이런 형태로 이 온누리에 사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많이 강의하고 있지만 1920년도에 동아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인종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의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의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물량이 풍부하고 열대 온대 한대에 걸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이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은 바로 지중해에서부터 서해 태평양에서부터 지중해를 거쳐서 지중해에서 다시 5대5를 거쳐서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북위 30도에서 북위 40도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샤먼 제국의 를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해 태평양에서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다시 5대5에 걸쳐서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 바로 샤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형태다. 이것을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그동안 연구해서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샤먼 제국에서 배워야 될 유계가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천문, 그 다음에 화학인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인 사냥기술, 이것이 유계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샤먼 제국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천축강력에 올라가서 빙하기 시대 때 바로 사냥 기술을 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북위 66.6도에 걸쳐져 있는 툰투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해주를 거쳐서 서해 대평원,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원에서 연해를 거쳐 지금 이제 아무르강을 넘어서 예나강에 이르는 것까지, 시베리아 북부 러시아에 걸쳐 있는 예나강까지 해서 이 툰투라 지역에 바로 이 핀란드, 서쪽으로는 핀란드, 동쪽으로는 5대5에 이르는 그 강력이 캐나다에 이르는 강력이 바로 그곳인데, 캐나다는 그 당시에 빙하가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캐나다 동부를 거쳐서 서부를 거쳐서 또 지금 현재 미국에 있던 서부를 거쳐서 5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샤먼 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4,000년 전에 25,000년 전에 바로
이 툰투라 지역에 도달하였고, 툰투라 지역에서 바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에서 부리아타족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 북방 천축강력의 우리의 조상인데요. 24,000년 전에 바로 흑요석을 발명하면서 바로 모리식 사냥에서 바로 타켓 사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활을 이용해서 바로 날카로운 흑요석을 잘게 끼워서 화살촉을 이용하면서 바로 타켓 사냥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들이 전 세계로 흑요석을 구하러 내려왔고, 또 사냥을 하러 내려와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샤먼 제국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샤먼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북방 천축강력에서 흑요석을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넓은 벌판에서도 사냥을 가능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처음으로 여기서 제국의 권력자의 북방 사냥꾼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맛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종자를 뿌렸고, 그들의 그 씨앗이 지금 현재 북방 족들의 씨가 많이 퍼져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남방에도 또 많은 나름대로의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샤먼 제국이 그 북방 흑요석 혁명 때 샤먼 제국의 일기가 시작되고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인데, 12,000년 전에 바로 3,000년 정도의 이 혼란기를 거치면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바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소시에서 강시, 희시, 김씨, 그다음 풍씨가 나왔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성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신농씨고요. 신농씨는 강씨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태호복기씨의 풍씨,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의 희씨, 그 다음에 소금천씨의 김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씨가 바로 불을 이용한 그 존재로서 우리가 남방에서 올라와서 태양신과 불을 이용한 최고의 성씨가 바로 소씨다. 소씨에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씨, 풍씨, 희씨, 김씨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신농, 즉 농사의 신인 신농 강씨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치우천왕 이후 내려오면서, 그리고 한인 환웅 당군도 바로 환인의 시대, 당군의 시대, 환웅의 시대, 당군의 시대, 이 이야기는 환인의 시대 때도, 환웅과 당군이 있고요. 환웅의 시대 때도 환인과 당군이 있고, 당군의 시대 때도 환인과 환웅이 있는 것이면, 단지 재정 일치사에서 재정이 분리로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환인에서부터 나중에 생산자 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농사의 왕, 당군의 시대로 생산자 계급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바로 재정이 분리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에서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은주라 할 하은주,
한나라가 바로 생산자 계급이고요. 주나라가 바로 제사장 계급이고 주나라가 군사 계급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에 오면서 바로 육덕, 육행, 얘가 뭐냐면은 만들어지는데요. 육덕이 무엇인지 지인, 성의, 충, 화. 육행이 뭐냐? 효, 우, 목, 인, 임, 훌. 육예가 뭐냐? 예, 약, 사, 서, 수. 이런 거는 우리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공화정으로 오면서 상권 분립과 동시에 우리가 육법전서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샤먼제국 부활과 민주공화정에서 필수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지금 현재 교육하고 계시고 또 인사조직론자의 세계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요. 바로 5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언론까지 개혁을 하게 되면 정경사교국언, 즉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국토개혁, 언론개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개차반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45년 만에 윤석열 같은 개쓰레기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이제 망조의 길로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고 이 망조의 길로 접어드는데 최고의 오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고요. 이낙연이 조국, 윤석열이 지금 현재 한덕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을 말아먹은 4대 적이 누구냐, 4대 역적이 누구냐, 바로 뭐 임종석, 노영민 이런 정도 빼버리고요. 문재인이, 이낙연이, 조국,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 다음에 한덕수, 이 5놈이 우리 한국 사회를 말아먹고 있는 망조의 길로 가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낙연이와 문재인이와 조국이고요. 오늘날에 한덕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이 되어서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직무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내란죄와 그러면 영모는 어떻게 다른가? 영모는 과거에 전제 왕권 국가에서 왕이면서 짐이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 모든 땅, 모든 모든 것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이 바로 영모죠.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이 영모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내란죄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헌법을 갈아치우는 것이 바로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모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 영모에 가담한 내란죄에 가담한 이 자들 과거에 능지처참하듯이 영모에 가담한 자는 바로 삼족을 멸하게 되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딸려 있는 여자들은 바로 노비로 삼는 이것이 바로 영모죄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100년 만에 이 내란죄가 몇 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단죄를 못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것도 바로 내란죄가 되었으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왔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인 지금 현재 육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김용현이 그 다음에 뭐 박인수 그 다음에 여영원이 그 다음에 많죠. 그런 육사 출신들이 국민의 돈으로 나라 지키라고 옷 사 입히고 총 주놨더니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바로 전두환
노태우가 하는 짓을 지금 김용현과 더불어서 이 내란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차마 진짜로 웃을 일인데요. 진짜 너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이것들이 진짜로 이것들 사람이라고 진짜로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돼 가지고 진짜 아이고 진짜 국민을 이김이 씨발 홍어 조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로 이것들을 진짜로 와 환장할 노릇이네 진짜는. 자 그래서 제가 넋두리로 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란죄와 역무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발본색원해서 다 우리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자 우두머리는 물론이고 내란죄에 가담한 자, 내란죄에 공모한 자, 이 모두들 실행한 자 모두 다 이들을 뭐냐면은 처단해야 됩니다. 지난 이 길게는 인조반정 이후에 400년, 그 다음에 나라가 뺏기고 난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100년,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윤석열이가 탄핵을 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앞으로 100일 안에 이 모든 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 내란죄를 마무리해야 될 책임을 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란죄를 어떻게 뭐냐면은 마무리 짓고 종결 지을 것인가, 이것을 뭐냐면은 해내는 것이 앞으로 대통령 5년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번 이 내란죄를 단죄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놈들이 뭐냐면은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뭐냐 400년 100년 동안에 사람을 다뤄봤던, 사람을 뭐냐면은 그 요리해봤던 아주 기술자들입니다. 정치 기술자들, 아주 나쁜 아주 정치 기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만의 그 영달을 꾀하고 있는 이들을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모조리 뭐냐면은 처단해야 된다. 어떻게? 내란죄 이름으로 국가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일이 이재명의 인생에 앞으로 5년의 대통령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00명 중에 1%의 제야학자로서 저는 강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엘리트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고로서 이 직무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고요. 윤석열이는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가 왕이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대통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무 책임자일 뿐인 것입니다. 앞에는 문재인이가 했고요. 그 앞에는 박근혜가 했고요. 그 앞에는 이명박이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한덕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인 직책에 놓여져 있는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누구냐? 윤석열이죠. 자, 그 대통령이 하는 직무만 대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의 큰 책임이 있죠. 하나는 국토를 수호하고 내란 외란죄를 저지르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이 적극적 책임인 것이죠. 자, 그러나 또 대통령에게는 역량적인 책임이 있죠. 어떤 것이냐? 사면 복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거부권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직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은 직무대행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무에만 대신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량적인 요소는 할 수가 없고 소극적인 직무만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바로 대통령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았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역량을 주어져 있지만 국무총리인 한덕수에게는 지명직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거부권이라든지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대통령 직무가 있고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그 역량에 따른 직무가 있죠. 즉 국민이 뽑아서 그 사람을 대통령직에 앉히고 우리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뽑아주고 이런 것은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에게는 사면 복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핵 거부권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학문 산책 첫 번째, 윤석열 12월 3일 내란죄에 동조한 한덕수와 국민의힘 의원 이들의 정체를 밝힌다. 이번 비상계엄의 주체는 한국의 기독교 원리주의와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플러스 김건희 잔당, 윤석열이 잔당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그룹이 믹싱이 돼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던 주체 세력들이다. 기독교 원리주의,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 잔당, 이들이 이 비상계엄의 주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